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에서 무시무시한 크기로 은하 제국의 위용을 뽐낸 다스베이더의 기함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는 이제큐터급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슈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 혹은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줄여서 SSD라고도 불립니다. 이제큐터급의 함종의 정식 명칭은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지만 거대한 덩치 그리고 쿠앗 드라이브 야드의 스타 디스트로이어 시리즈 특유의 삼각형 디자인을 공유하기에 편의상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로 불리는 것이었죠. 쿠앗 드라이브 야드와 폰도 조선소가 합동으로 제작한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는 총전장 19km의 당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선이었으며 초공간 도약이 가능하고 강력한 방어막 발생기가 달린 함선이었습니다. 이제큐터 50.X 엔진 13개로 운항하는 이들은 최대 40mglT로 움직이며 장갑 또한 티타늄 합금의 알루스틸로 단단했습니다. 거기에 타이 전투기가 통상 144대, 최대 수천 대까지 탑재되며 AT-AT 워커가 30대, AT-ST 워커가 40대, 조립식 지상기지 3개,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지원 및 강습기들이 200대나 실립니다. 이 거대한 전함의 가치는 캐논 세계관의 이제큐터호 기준 3250억 크레딧으로 추산됩니다. 쿠앗 드라이브 야드 특유의 단검형 함체를 지닌 스타 디스트로이어 라인의 최종형인 이제큐터급은 T자형 함교나 뾰족한 동체 등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기존 스타 디스트로이어들과 모습이 동일하지만 단 하나 압도적인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큐터급은 당시 은하계에서 거함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임페리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보다 12배나 거대한 기체였습니다. 제국기의 우주에서 이제큐터급보다 거대한 구조물은 데스스타와 토피도 스피어가 전부였죠. 이제큐터급은 통상의 스타 디스트로이어급을 뛰어넘는 덩치 때문에 스타 드레드노트급으로 분류되지만 편의상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불렸는데요. 그 덕분에 SSD라는 용어는 전장 1.6km의 임페리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2.2km 이상을 넘기는 거함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SSD로는 19km의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 17.5km의 이클립스급 드레드노트가 있습니다. 이제큐터는 또한 통상적인 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스타 디스트로이어 화이트색이 아니라 짙은 회색빛의 동체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칠흑의 우주에서 어두운 동체를 밝히는 건 이제큐터호의 수많은 푸른 조명뿐이었죠. 감히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함선, 은하계 기술력의 집합체, 이제큐터급은 두려움의 상징이자 압도적인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큐터급은 총 28만 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은하 내전기에 종종 반군연맹에 의해서 임페리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 납포 작전이 개시되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작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큐터급의 납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이었죠. 반군연맹의 수장인 몬모스만은 만에 하나 반군이 이제큐터급을 납포한다 한들 그것을 운용할 인원이 없어서 결국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큐터급에는 캐논 세계관 한정으로 소수의 아종이 존재합니다. 시제함 단계에서는 지휘선 사양과 강습선 사양으로 분류되었고 완성본 단계에서는 이제큐터 1급과 2급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함급들의 차이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여담이지만 기습을 위해서 가끔씩 스텔스 장비를 설비한 이제큐터급들도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큐터급의 무장은 임페리얼급의 최소 100배 이상 되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 5000문 이상의 무장이 만드는 화력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한 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포탑과 미사일 발사관들은 이제큐터급의 중앙에 있는 도시같은 구조물에 달려있으며 그 외의 무장들은 함선 가장자리에 있는 외곽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큐터급의 무장은 대함용이었기에 당시 은하계에서 함선 킬러라고 알려진 스타파이터들의 공격에 취약했는데 몇몇 전함들은 이를 인식하고 대함용 포들을 대공포로 전환해서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제큐터는 강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제국의 주적이었던 반군연맹의 주력 병력인 전투기 부대의 공격에 취약했는데요. 이제큐터는 크기 대비 기동성이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굼떴고 함선의 배면과 후위가 공격에 특히나 취약했으며 방어막이 꺼지게 되면 거대한 함체는 야금야금 적함에 좀먹히기 좋았으며 소형함과 전투기 부대가 나타나면 함재기들만으로 상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큐터급은 수많은 보조선들과 동행하여 작전을 펼쳐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큐터급에는 통상적으로 144기라는 몇 안 되는 타이 전투기들이 실립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 기까지 함선에 실렸는데요. 이제큐터 내부에는 3개의 주 경납고가 있으며 함선 내부에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전투기용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함선이 워낙 거대하기에 내부에는 물자 수송용 화물 벨트가 설치되어 있어 함선 내부에서 물자를 순환시켰습니다. 이제큐터의 함교는 통상의 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의 함교와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함교의 크기만 소형의 코르벳 크기일 정도로 극규모가 거대했습니다. 두터운 방어막으로 보호받는 이곳에는 식당부터 고위 장교들을 위한 고급 숙소, 대형 탈출포드 등이 설비되어 있었으며 워낙 시설이 많아서 함교에는 함교 설비들만을 돌리는 목적으로 독자적인 동력원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함교 자체는 함체와 터보리프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하공화국의 베나터급과 임퍼레이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설계한 쿠아 드라이브의 디자이너 리라 웨섹스는 클론 전쟁이 끝나고 은하 제국이 들어선 후 스타 디스트로이어로 힘을 자랑하고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깨닫고 기존의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이미지를 차용해 제국의 해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함을 구상했습니다. 공화국기의 쿠앗이 생산한 맨데이터 라인 그리고 프로큐레터급 순양전함의 정신적 계승자인 이 기체를 두고 사람들은 임의로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즉 SSD라 불렀습니다. 웨섹스는 살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비스 행성의 궤도에서 12km짜리 프로토타입 전함을 설계했습니다.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시잭이라 명명된 이 함선은 제국 해군의 기함이 될 예정이었지만 완성되기도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얼데란의 베일 오르가나 의원의 측근인 알리아 알드레트가 이끄는 반란군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습니다. 반란군의 사보타주와 더불어 건조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탓에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웨섹스는 이때의 설계를 기반으로 이제큐터급 스타 드레드노트를 설계했습니다. 이제큐터급을 설계하기 시작한 제국 해군은 의회가 이제큐터급의 실규모와 위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가짜 함선 설계도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였습니다.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슈퍼급은 이제큐터급의 절반도 안 되고 살락 프로젝트보다도 짧은 8km의 전장에 무장도 규모에 비해서 한참이나 부족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눈가림막으로 쓴 슈퍼급 덕분에 제국 해군은 폰더 조선소에서 이제큐터급의 건조를 마칠 수 있었으며 초도함인 이제큐터함은 다스베이더의 기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눈가림용 함선임에도 불구하고 슈퍼급의 이름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슈퍼급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슈퍼 스타 디스트로이어 모두 줄이면 SSD였기에 사람들은 두 명칭을 동일시하며 사용했고 이제큐터급의 출항 이후 거함들을 SSD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이제큐터급은 다스베이더의 기함이자 동명의 라인 전함들의 초도함 그리고 죽음의 전대의 총기함으로 반군연맹 사냥의 선봉에 섭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죽음의 전대의 부대 마크에도 이제큐터호의 이미지가 실리게 되었죠. 은하 내전기와 제국 굴림기에는 이제큐터호 외에도 동급의 수많은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이 생산되어서 우주를 누볐습니다. 캐논 설정에서는 최소 12척 이상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이 존재했다고 말하는데요. 초도함 이제큐터, 어나일레이터, 아비트레이터, 이클립스, 라바저 등의 함선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캐논의 이제큐터급 함선들입니다. 다만 반란군은 제국이 그렇게나 많은 이제큐터급들을 실제로 운용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이 수치 자체가 프로파간다용으로 조작된 수치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펠퍼틴 황제 사후 혼란스러워진 은하계에서 이제큐터급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군 잔당들 중에서 이제큐터급을 보유한 잔당은 최강의 권력 집단으로 손꼽혔죠. 다만 어이없게 파괴되거나 납포되는 함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캐논에서는 신공화국의 추적을 받던 이제큐터급 아비트레이터호가 실수로 블랙홀로 초공간 도약을 하면서 파괴되었고 동급의 어나일레이터호는 해적들에게 납포되었습니다. 레전드에서는 코러산트 행성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루상키아호가 기어코 신공화국군에 납포되어서 제국군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와 1대1로 교전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워낙에 굴리기에 돈이 많이 드는 함선이었고 공포와 폭력의 중심에 있었던 함선이었던 만큼 캐논과 레전드의 신공화국 정부는 이제큐터급과 비슷한 성능의 자체적인 새로운 함선들을 생산했습니다. 캐논에서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파츠들로 제작된 스타호크급 전함이 그 예시였으며 레전드에서는 초거대 몬칼라마리 순양함인 바이카운트급 스타 디펜더가 바로 그 예시였습니다. 본래 제국의 역습 제작 단계 당시 기존의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외형만 다르고 크기는 같을 예정이었던 이제큐터호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 점차 모습이 변하고 크기도 커져서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19km라는 초대형 전함으로 거듭난 함선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한 반면 수많은 설정집들이 이제큐터급의 길이를 단순히 크다, 거대하다고만 명시하거나 자기 멋대로 길이를 정해버렸고, 그 결과 스타워즈 팬덤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함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설정인 19km라는 설정은 이제큐터의 첫 등장인 1980년 이후 24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굳어진 설정입니다. 이제큐터를 부르는 호칭도 너무 많아서 2007년에 접어들어서야 슈퍼급,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드레드노트, 슈퍼스타 드레드노트 등 이제큐터를 둘러싼 이야기들로 하나의 이야기가 따로 만들어서 정립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